우리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지금 한국인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거칠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해군 전투함 상단에 올라간 하나의 장비를 집중 조명하며 이 장비가 동아시아의 해상 전력 지형을 다시 그릴 핵심 축이라 분석했습니다. 매체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함정용 위상배열 레이더로 서방 해군이 수십 년 동안 의존해온 유럽 표준을 걷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라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 해군이 이전까지 운용하던 네덜란드제 3차원 레이더보다 성능이 낮을 것이라는 서방의 기존 관측이 정면에서 뒤집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중심엔 LIG 넥스1이 독자 개발한 함정용 위상배열 레이더 SPS-550K가 있었습니다. 해외 보도에 따르면 이 레이더가 제공 전투기 기준으로 약 250km, 최대 탐지거리 500km급 이상의 성능을 확보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순간 서방 전문가들은 이건 더 이상 한국의 추격이 아니라 앞지르기라며 해석의 톤을 바꿨습니다. 기존 유럽의 패사 방식 레이더는 송수신 모듈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 성능에 영향을 주는 구조인데 한국의 SPS-550K는 미세한 위상 배열 소자 각각이 독립적으로 신호를 발신과 수신하는 능동형 위상 배열 설계를 적용하면서 내구성, 탐지 속도, 교정 관리 능력에서 완전히 다른 수준의 구조적 이점을 잡았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한국 해군이 그동안 쓰던 수입 레이더 체계에서 벗어나 자체 전투 체계를 비롯해 국산 미사일과 장거리 요격 체계를 하나의 기술 생태계로 묶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이미 보유한 SM-2 그리고 도입 예정인 SM-3, SM-6 같은 고가의 요격 미사일을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해상 요격 체계의 국산화까지 병행하는 점을 방산 선진국들도 수십 년이 걸린 작업을 한국이 단기간에 달성하고 있다라며 분석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레이더가 단순히 탐지거리만 긴 것이 아니라 함정이 보유한 제한된 전력 안에서 탐지 성능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투함은 지상 레이더처럼 무한대에 가까운 전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스터빈과 디젤 엔진으로 얻는 전력 안에서 엔진과 무장을 운용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레이더, 전자전, 냉각, 함내 시스템까지 모두 버텨야 하기 때문에 전력 관리는 그 자체로 전투력입니다. 그런데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이 이러한 조건에서도 500km급 탐지 성능을 확보한 사실을 두고 이건 설계 철학부터가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대형 구축함과 원자력 추진 함정 기반의 전력 과잉 구조를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럽은 해군 작전 반경이 짧아 레이더 효율보다 함정 생존성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한된 전력과 넓은 작전 해역이라는 상반된 조건을 동시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SPS-550K입니다. 해외는 이 점을 가장 한국적 기술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형 해상 요격 체계와의 통합성입니다. SPS-550K는 대공표적 탐지뿐 아니라 요격 미사일 유도 정보까지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 중인 LSAM 해상형 요격 체계는 요격 고도 약 50에서 60km, 사거리 약 150에서 250km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지거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탐지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탐지거리가 길어도 탐지주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공격할 때 오차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SPS-550K의 표적 업데이트 주기는 약 50m초 이하입니다. 이는 요격 미사일 지도 시스템이 요구하는 표적 위치 오차 한계인 100에서 200m초보다 훨씬 촘촘한 데이터 갱신 속도입니다. 현역 해군 관계자들도 이 수치는 기존 수입 레이더로는 얻기 어려웠던 수준이라 평가합니다. 동급 A사 레이더 중 경쟁 국가 제품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뚜렷합니다. 중국이 타입 502D 구축함에 사용하는 해상 A사는 추정 송수신 모듈 2,500개 내외 탐지거리 약 350에서 400km, 전력 요구량 약 1.5MW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전력 효율성이 떨어지고 장거리 탐지에서도 제한이 보입니다. 일본의 FCS-3A는 다중판 배열 구조이지만 탐지거리 300km급에 머물러 장거리 대공방어 중심의 구조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SPS-550K는 중형급 함정에서 구현 가능한 서방 최상위 성능이라는 평가를 받을 근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동급 함정에서 탐지거리, 전력 효율, 동시 추정량 등 국산 요격 체계 통합성에서 모두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을 해상AE사의 새로운 중심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SPS-550K가 해외 전문가들의 시선을 끌어당긴 이유는 탐지거리뿐 아니라 구조 설계, 방사소자 수, 냉각 효율, 전력 대비 처리량 같은 숫자로 말하는 성능에서 기존 유럽제 레이더를 실제로 앞서기 때문입니다. LIG-X1이 현장에서 공개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분석하면 SPS-550K는 약 3,000에서 4,000개급 능동 위상 배열 소자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동일 중량급 유럽제 3차원 레이더 대비 약 1.3에서 1.5배 높은 송수신 엘리먼트 밀도입니다. 이 밀도는 곧 탐지 해상도, 표적 분리능, 다중 목표 동시 추정량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널리 쓰이는 시그널사 스마트 S-마크2는 최대 탐지거리 약 250에서 300km, 다중 목표 동시 추정량 약 500에서 700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SPS-550K는 탐지거리 최대 500km, 전투기 기준 250km급, 동시 추정량 약 800개 수준으로 분석되며 이는 동일한 함정 등급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정 전력 대비 효율입니다. 한국 중형급 호위함이 생산하는 전력은 약 6에서 8MW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함선에서 레이더, 전투체계, 사격 통제, 함내 전력까지 고려하면 레이더에 할당되는 전력은 1MW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SPS-550K는 이 1MW 이하의 전력으로 500km 급 탐지 성능을 확보합니다. 유럽제 스마트 계열이 1.2에서 1.5MW 급 전력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력 효율만으로도 약 20에서 30% 높은 운영 효율을 보이는 셈입니다. 이 성능을 가능하게 한 기술이 바로 한국이 집중 투자해온 갤륨 나이트라이드 송수신 모듈입니다. 갤륨 나이트라이드 소자는 기존 갤륨 아세나이드 기반 대비 전력 효율이 약 30에서 40% 높고 발열량이 약 20% 낮습니다. 한국은 2018년 이후 이 분야에 연간 500억에서 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군용 갤륨 나이트라이드 공정 기술을 축적했고 그 성과가 SPS-550K에 직접 반영됐습니다. 냉각 성능도 수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럽제 레이더는 풍냉과 순행 혼합 방식을 통해 약 3kW 제곱미터급 열 처리를 감당하는 반면 SPS-550K는 세서 4.5kW 제곱미터급 열 처리 성능을 확보해 동일 면적 대비 약 30% 더 높은 출력 밀도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수치는 곧 고출력 빔 형성과 장거리 표적 탐지 안정성에 직결됩니다. 국내 보도 또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SPS-550K가 적용되면서 호위함 전력 전체의 탐지 능력이 상위급 전투함 수준으로 확장되었고 특히 동해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까지 탐지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점을 시각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수입 체계를 조합하는 해군이 아니라 탐지부터 요격과 전투 체계를 통합해 지휘 체계까지 완성형 체계를 스스로 만들고 구축하는 독립형 해군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 변화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정보 우위와 방공 우위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산 레이더 기술이 앞으로 아시아 중동, 유럽 수출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이 만든 작은 패널 하나, 송수신 모듈 하나가 동아시아 전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느껴왔습니다. 그 불안의 역사를 이제 기술이 지워내고 있습니다. 위상 배열의 한 칸 한 칸이 만들어내는 한국의 방어 능력, 그 중심에 SPS-550K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13일 중국 언론 한국 충남급 인정한 이유 영상입니다. 견고한 선체, 안정적인 운용성, 국내 개발의 탐지 센서와 무장, 전투 체계를 장착한 충남함은 10년 전부터 여러분들의 결연한 의지였으며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정성스러운 그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3,600설 작품이 바다 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장인 정신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충남함 대원들의 자긍심이 되어 오랫동안 과거 한정된 예산과 기술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 해군이 차세대 호위함 개발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추진했던 이탈리아산 영구자석 추진 모터 실험을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 시제품 테스트는 유럽모함과 한국조선소를 동시에 활용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추진 효율과 극저소음 효과를 얻어 한국 측 책임자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군은 함체 설계를 일부 긴급 수정의 추진 동력 시스템과 소음 최소화 구조를 최적화했고 덕분에 지금의 충남급 호위함이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동력 체계를 성공적으로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극비 진행 사항은 업계 일부 인사들만 파악하고 있었기에 오랫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의 호위함에 국내외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새롭게 건조하며 대대적인 기술적 도약을 이뤄낸 충남급 호위함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해양수회 허리라인을 맡고 있는 충남급 호위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이 잇따라 대한민국의 호위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왜 그들이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최근 미국, 동남아 각국 등 다수 국가가 이 차세대 호위함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 해군은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으로 안정적인 역량을 구축해왔지만 기술 발전과 주변국 군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한 단계 더 강력한 미래형 함정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충남급 호위함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통합 마스트와 차세대 위상 배열 즉 A사 레이더의 탑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구급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충남급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성능 자체를 전부 끌어올린 함선이란 게 특징입니다. 특히 통합 마스트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타워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 전자전 장비, 추적 및 통신 시스템 등 수많은 핵심 센서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통합 마스트가 인도 캘커타급 구축함과 닮았다는 평가를 하며 그 효율성에 다소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인도의 군 전력을 평가절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지속적으로 해상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전략적 위협 요소입니다. 콜카타급 구축함은 인도 해군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첨단 전력으로 공개했는데요. 따라서 중국은 이를 평가절하함으로써 인도의 군사력 강화가 과장된 것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으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함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 내용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해군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충남함의 통합 마스트는 낮은 높이에도 불구하고 설계 최적화가 잘 이루어져 탐지 각도와 레이더 탐지 범위가 우수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127mm급 대구경 함포의 채용입니다. 사실 3,000톤대 호위함에 이 정도 구경을 넣는 건 쉽지 않은 시도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충남급 개발 비화의 설계로 인해 기존보다 안정성이 대폭 올라가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때문에 한국보다 배수량이 더 큰 중국의 054A, 054B 등과 견주어도 화력면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화권 언론의 솔직한 평가입니다. 특히 사거리와 탄약 종류에서 다양한 옵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함대 방어뿐 아니라 육상 공격 작전까지 고려한 다목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한 강점입니다. 중국 해군의 054A형 프리깃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주력 함정으로 주로 HQ-16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32셀 수직 발사 체계를 중심으로 방공 능력을 갖췄으며 타입 382 레이더와 YJ-83 대함 미사일, 76mm 주포 및 타입 730 근접 방어 무기를 탑재해 해상 작전 능력을 높였습니다. 최근 진수된 054B형은 054A형보다 대폭 커진 약 6,000톤급으로 크기와 성능이 향상되어 중국 해군의 해상 작전을 비약적으로 늘린 함선으로 평가받는데 한국의 3,000톤급 함선을 중국의 6,000톤급 함선과 비교할 만큼 충남급 함이 갖는 전술적 위치가
상당함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충남급에 도입된 하이브리드 동력 체계입니다. 기존 대구급은 가스터빈과 디젤 엔진을 조합해 빠른 속력과 양호한 연비를 구현했는데, 이번 충남급은 여기에 영구자석 추진 모터를 결합한 2중3중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대양 작전에 최적화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할 때 함정의 소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서 저속 항해 시 전기 모터를 중심으로 운용함으로써 극적인 정숙성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점에서 중국은 생산 단가가 높아 대량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깎아내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점진적 양산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중국 언론이 한국의 해상력 증강을 가장 경계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레이더 기술력 성장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자체적으로 갈륨 소자 기반의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해 적용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5,000개 이상의 TR 모듈을 갖춘 대형 레이더와 비교할 때 한국은 일단 2,400에서 3,000여 개 수준의 소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양으로만 비교하면 중국의 절반도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품질과 완성도입니다. 한국은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모듈을 배치하고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전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탐지와 추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또한 근접방어 무기체계 개발 소식도 중국을 긴장시키는 포인트입니다. 근접방어 무기체계라고 하면 흔히 팔랑스나 골키퍼 같은 속사포 기반의 시위즈를 떠올릴 텐데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더욱 발전하여 에이사 레이더를 활용한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위즈2라 불리는 체계가 구상 단계 이상으로 들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걸림돌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바로 비용인데요. 초당 수천 발을 쏟아내는 근접방어포에 에이사 레이더를 적용한다면 시스템 가격이 300억 원 이상으로 뛸 가능성이 높아 해외 판매에는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남급의 이를 바로 달지 않고 2030년 전후를 목표로 차근차근 성능 개선을 통해 단가도 낮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 전투함을 폄하하는 데에는 수출 시장 경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은 태국과 필리핀 등에 수출되어 국산 무기 수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구급이 이 정도라면 그보다 더 윗급인 충남급은 말할 것도 없으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도 점차 한국의 호위함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밥그릇이 빼앗길 것 이미 예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무기 시장을 공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남아 국가들이 K-방산 기술을 상당히 신뢰하면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성능이 보장된 무기를 사겠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태국 해군이 중국산 잠수함에 대한 불신으로 계약 불발 위기를 겪었고, 필리핀 역시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와중에 성능이 훨씬 발전한 충남급 호위함이 동남아에 대거 보급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해양불기 전략에 큰 악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필리핀이 대중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추가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국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겁니다. 필리핀이 최근 발표한 50조 원 규모의 군사 예산 투자는 대부분 해군력 증강에 투입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한국산 함정의 추가 발주 가능성이 언급되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스스로도 이지스 구축함을 신속 건조 중이며, 미국과의 긴밀한 기술 협력으로 더 큰 배수량의 구축함, 호위함을 대량 건조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그저 가격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충남급 호위함이 얼마나 좋길래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사실 이 함정은 단순히 인천급, 대구급의 후속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해군력 발전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플랫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만재 배수량 측면에서는 3,000톤 중반대를 훌쩍 넘어서며, 대형 함포와 통합 마스트, 고성능 레이더를 집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형 구축함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함정에서만 가능했던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을 소형 체급으로 성공적으로 옮겨왔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또한 대잠전 능력에서도 큰 개선이 예상됩니다. 영구자석 추진 모터로 발생하는 소음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체 개발 중인 신형 소나 및 음향 탐지 기술도 결합돼 잠수함 추적 능력이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과거엔 이런 종류의 기술을 완성도 높게 구현하기가 쉽지 않아 러시아나 유럽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국산 기술로 모두 대체한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이라면 무조건 까고 보는 중국 언론도 한국의 충남급 호위함은 완성도 높은 스텔스 설계까지 어느 정도 적용했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는 충남급 호위함은 중국의 공호사비보다 더 진보적인 편이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 해군의 운영 전망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충남급 호위함이 여러 척 실전 배치된다면 기존의 대구급과 함께 한국 주변 해역을 순찰 방어하고 필요시 내양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상당한 옵션을 확보하게 됩니다. 미 해군과의 합동 훈련 시에도 함정 간 상호 운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동남아 해상 분쟁이 심화될 경우에는 방산 수출까지도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은 조선 및 군수산업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국제 무대에서도 해양안보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분석하고 있습니다.